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이거 내 맞다. 사면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에 보좌진 명의로 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만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6시간 만이었죠. 논란이 일어난 지 6시간 만에. 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마자 6시간이 지나자마자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자진 탈당이지 사실상 당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당에서 이제 징계를 아주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본인이 도망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통해서 중징계를 피해서 제명은 어차피 탈당을 하더라도 당 차원의 제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 차원의 뭔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도망을 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당 차원의 제명을 넘어서서 의원직 제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구안이 지금 뭐 국회 청원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의원직 제명이 된 사례는 없죠. 근데 저는 이춘석 의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자진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표에도 보시겠지만 탈당을 하게 되면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중징계나 윤리위원회 회부나 직권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주식 계좌 거래 이거는 뭐 국회 내에서는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외부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함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제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당원으로 가입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지만 과거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코인 문제가 났을 때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바로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례대표 만드는 정당으로 갔다가 그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민주당에서 일단은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명이란 절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탈당을 의심하거든요. 과거에 김남국 의원도 코인 거래로 시끄러웠었는데 본인이 탈당했다가 위성정당 갔다가 결국에는 복귀해서 민주당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주요 요직에 가 있고 이 춘석 의원도 그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의심하는 건 합당한 저는 이 논리가 됩니다만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저렇게 탈당을 해버리면 네. 추가적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라 함이 보통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당원권 정지를 통해 차기 총선에 못 넣을 정도의 기간으로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려서 뭐 불출마를 하도록 하든가 뭐 이런 정도의 징계가 있는 건데 탈당을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징계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당 차원에서 일단 제명 당에서 쫓아내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 사례가 있죠. 근데 김남국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시간, 그러니까 그 국회 회의 시간에 거래했다는 도의적 책임과 그리고 법적 책임이 두 개가 있었는데 법적 책임은 무혐의로 받고 일단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도의적 책임에 대한 회피를 했다는 회피성 탈당이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동시에 있는 상황이고 법적 책임 가능성이 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척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외치기도 했었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패가망신 1호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의원직을 빼고 모든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의원직은 빼놓고.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밝혀야 할 의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기자들에게 부인을 했었죠.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가서 그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들여다본 거다. 근데요, 저도 사실 이 주식 거래 앱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계좌 하나를 보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고요. 거래를 완료하려면 개인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해당 명의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거래에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놓은 공인인증서는 그 본인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 공인인증서로 또 이중 비밀번호를 넣어야 주식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좌관의 전화기를 저 변명이 나왔을 때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보좌관이 저는 그래서 공범으로서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보좌관도 말씀- 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 지금 저 핸드폰 자체는 그 의원의 핸드폰으로 보이고 거기에 있어서 그 보좌관의 앱이라든지 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적어도 금융실명법상으로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방조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정을 담당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은 당원으로서 역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여서 이 혐의가 있다면 당내에서의 징계가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 보좌관에게도 아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국회의 손을 좀 떠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사기관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춘석 의원의 해명, 이거 보좌관 전화기를 잘못 가지고 와서 한 거였다. 결국에는 이거는 뭐 믿기 좀 힘든 해명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궁금한 점이 또 따라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핸드폰 계좌의 주인인 보좌관도 방조죄로 이제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보좌관은 무슨 죄입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명의를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거를 안 됩니다. 제 개인 명의라서 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갑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밖의 영역이라 저는 그렇죠. 보좌진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의원이 내가 지금 의원으로서 주식 거래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 뭔가 차명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니 너의 그 계좌를 만들어서 너의 주식 계좌를 터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돈을 넣고 거래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전 지금 제가 말한 것 이춘석 의원이 뭐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다? 이건 거짓 해명. 누가 이걸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할 때마다 쥐문 인식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비번을 누르든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간결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좀 몇 번을 눌러야 되는 이게 인증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가져갔으면 거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실상의 차명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전 이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상 너무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보좌진이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이 있었는가? 이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찰 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경찰이 아마도 보좌관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보좌관이 나는 원하지 않았고 의원님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진술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갑질 문제까지도 이어질
벌어질 수 있는 또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질 문제를 여쭤봤냐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민주당의 이 차명거래 의혹과 함께 또 보좌관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 왜 자꾸 민주당 내에서 보좌관 갑질 얘기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나 이건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갑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사실상 야 국회의원이면 보좌관의 차명 계좌도 마음껏 쓸 수 있구나라는 인식 심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주부터 저번 주부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주식 거래와 관련된 지금 이슈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안 그래도 주식 거래 관련돼서 정부의 정책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전에 있었던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같이 연상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악재가 지금 동시에 어떻게 네. 터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빨리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정말 발본색원에서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되는 사안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